안녕하세요. 김민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삼국시대까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잘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통일신라부터 발해까지 알아볼 겁니다. 학습지 펴주시고요. 교과서도 3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채워보면서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통일신라의 종교하면 가장 제일 손꼽혔던 것이 바로 불교예요. 통일신라의 불교는 삼국의 불교를 통합했고 당과 교류를 하면서 불교가 아주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교가 학문적, 철학적 불교로 이제 발전을 하고요. 원래 불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 민간에게로 퍼지면서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대의 불교가 인간이 모든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임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 부흥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가장 유명한,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원효대사인데요. 원효대사는 일심사상을 주장했어요. 일심사상이 뭐냐면 일심이 그냥 한일자예요, 여러분.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오로지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런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주장한 것이 화쟁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차피 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걸 해결해보자 하는 화쟁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쟁사상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신문화쟁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화쟁론의 사료가 나온다면 아, 이건 원효구나, 화쟁사상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화쟁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원효가 신앙을 하는 전파했다고 했어요. 이 신앙을 전파했더니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대요. 어떻게 했더니 백성들에게까지 불교가 전파가 됐을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나,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공부만 하는 귀족들이라면, 놀고 먹는 귀족들이라면 그냥 열심히 불교 경전을 읽거나 교리를 배우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습득을 하겠지만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당장 생존이 먼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이라는 것을 전파를 하는데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경전, 교리,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너희들 어려운 거 하지 않아도 돼. 오직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굉장히 이바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의상인데요. 의상대사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이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화엄일승법계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엄 1승 법궤도로 체계화가 되었고 모든 존재가 서로 곧 의존을 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서로 의존하고 다 엮여져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통일 직후에 신라가 이제 이 분열된 삼국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엮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신라 사회의 통합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바로 옷 세 벌과 발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소유를 주장하고 사치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청정계율을 실천했어요. 직접 실천을 한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상은 실천 수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해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고요. 관음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관음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고난이나 역경?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음이라는 보살이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관음 신앙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원측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헌장이라는 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해초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와 서역에 직접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인도와 서역에 다녀온 뒤에 책을 하나 쓰는데요. 유명합니다. 왕후천 축국전입니다. 자, 불교 유적을 같이 살펴볼게요. 통일신라 때는요. 여러분 많이 경주 가면 가는 코스죠.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요. 가문사지 3층 석탑 등이 이 통일신라 때에 만들어진 불교 건축물들입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유교에 대해서도, 유학의 발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교가 종교적으로 융성을 했다면 유교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교 자체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유학사상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통치할 때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각 왕들은 유학을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신문왕 때 이것을 설치하고요. 원성왕 때 이것을 실시합니다. 자, 무엇을 실시할까요? 되게 유명해요. 신문왕 때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로 국학입니다. 네, 그리고 원성왕 때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은 바로 독서상품가입니다. 이 독서상품가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는 거예요. 원래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등용될 수 있는 관직에 제한선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데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자 이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독서 상품가를.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학자 좀 살펴볼게요. 강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강수는 이 사람은 원래 가야 사람이었는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육두품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당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많이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설총 같은 경우에는요. 이도를 정리해서 유학 경전을 보급하고자 했고요.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진골인데요. 화랑색이나 해동 고승전 같은 서적들을 많이 남깁니다. 최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육두품 세력인데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개원필경이라는 책도 남겼습니다. 쉽죠? 네,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선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선종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해요. 선종이 뭐냐면 신라 말에 등장한 건 크게 유행을 한 건데 뭐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했대요. 자, 무엇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종교냐 하면 바로 실천 수행입니다. 자, 이 표를 먼저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뉩니다. 교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학문이에요. 종파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할 때 경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교리를 중시해서 지키고 이런 거에 치중하는 한편 선종은 참선과 뭐를 중시했겠어요? 반면에? 네, 수행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전과 교리들을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불교라는 거 참선만 하고 수행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사상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겠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선종은 신라 말에 굉장히 어수선한 그 시기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에 왕실이나 귀족이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죠. 돈도 많고 이런 가진 자들이 굉장히 후원을 했던 반면 선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실이나 귀족의 빚을 가려서 제대로 등용되지 못한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후원으로 선종 사찰이 건립되었을까요? 선종은? 그렇죠. 방금 했죠. 지방 호족의 후원으로 선종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이런 선종이 교종과는 좀 반대되고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선종 사찰은 각 지방 호족의 후원 아래 지방에 세워졌고요. 지방 사회에서 정신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 특히나 후원하는 호족이었죠. 그리고 지방민, 백성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자, 신라 말에 선종의 유행과 함께 유행한 사상이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설이라는 건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선종의 승려였던 도선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도참 사상과 결합을 해서 자연 환경이 인간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럼 이 풍수지리설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지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종과 더불어 지방 호족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도 선종과 함께 지방 호족과 지방민들의 굉장히 열렬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발해 같은 경우 불교를 먼저 볼게요. 발해의 종교 어땠을까? 불교가 굉장히 또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어요. 이것은 맥락적으로 이해가 잘 가죠. 발해 자체가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을 했고요. 지배계급 중심으로 융성을 하게 됩니다. 하층민이 아니라 지배계급에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성격이 나왔고요. 또 지배계급에서 유행을 하니까 귀족 불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발해의 문왕이 불교를 굉장히 장려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자신을 금륜성법대왕이라고 칭했어요. 금륜성법대왕 써줄게요. 금륜성법대왕 이렇게 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을 널리 펴서 세상을 구제하는 정복군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왕이 자신을 불교적으로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발해에서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적지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 이곳과 발해의 옛 주요 도시들에서 절터가 많이 발굴이 됐고요. 또 여러 형태의 불상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불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불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불병자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에요. 여기 부가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왼쪽 부처의 오른손이 오른쪽 부처의 왼손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겹쳐져 있다는 소리죠. 겹쳐 놓인 점. 그리고 두 부처의 옆으로 승려와 보살이, 여기 승려와 보살이 있네요. 배치된 점. 이런 양식 세부적인 부분에서 중국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신라와 발해였지만 이 발해의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달랐어요. 발해만의 독자적인 양식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 불교 하면은 귀족 불교적 성격이다.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그리고 불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불병자상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교도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의 유교 기관으로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자감입니다.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발해에서 얼마나 유교가 잘 쓰였나 하고 봤더니 발해의 정치적인 기관이나 부서였던 그 육부라는 명칭이 거의 다 유교식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 사년명, 불비상, 양태사, 왕유럼이 일본 문인들과 시문을 교류했다. 그 다음에 정해 공주와 정효 공주의 묘지명들에서 발해가 굉장히 유교적으로 발전을 했던 나라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료를 먼저 볼 거예요. 우리 원효와 의상에 관한 내용을 잘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자, 원효의 화쟁사상과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이게 바로 원효의 사상인데요. 쟁로는 집착에서 생긴다. 불도는 매우 넓어서 장애나 방향도 없다. 견문이 적은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견해에 찬동하는 자는 옳고 견해를 달리하는 자는 그르다 하니 이것은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한 자라 함과 같다. 라는 내용인데요. 화쟁사상이 여러분 뭐였어요? 네, 화쟁사상은 이렇게 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 종파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이었죠. 여러 종파들이 각각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만 다 옳은 말들이다. 틀리지 않았다. 결국 그 뿌리는 일심,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대립하지 말고 그 대립을 해결해보자 하는 사상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견문이 적은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자신의 견해, 그러니까 내 말이랑 같은 사람은 옳다고 하고 내 말이랑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이거는 아니다. 이런 내용, 화생사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의상의 화엄사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의 만물이 들어있고 만물 속에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니 여기서 이미 끝나야 돼요. 왜냐면 자, 의상의 화엄사상 보면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게 대표적인 말이라고 했죠. 하나 가운데 만물이 있고 만물 속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조화롭게 서로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곧 일체의 만물이고 만물이 곧 하나에 귀속된 것이다. 의상 내가 바로 의상이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원효의 화생사상과 의상의 화엄사상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원효는 무슨 신앙이에요? 네, 아미타 신앙.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서 대중화에 기여를 했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음신앙이에요. 그래서 너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관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구제해 줄 거야 하는 관음신앙을 펼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이 갖는 의미예요. 신라 말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선종의 사상은 선종은 참선과 실천 수행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통해 각자가 가진 불성의 개발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선종은 누구의 후원을 받으며 호족 세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구산 선문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신라 말의 승려인 도선은 신라 말의 선종의 승려였다고 했죠. 이 도선이라는 사람이 산세나 지형이, 즉 자연환경이 국군이나 나라나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준다라는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 풍수지리설은 원래 경주 중심의 지리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지방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왜 여러분? 지방에 강 있고 산 있고 경치 좋은 데 많잖아요.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배산임수 같은 지형같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으니까 무조건 경주가 정답은 아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에 나타난 신라 말의 사회 변화를 이야기해보자. 자, 신라 말에는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신라 말에는 중앙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항상 세기 말에는 조금 이런 권력 다툼이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중앙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부터 새로 등장해서 세력을 키워오고 있던 호족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호족들이 어떤 것을 후원했냐 봤더니 실천적인 선종을 굉장히 후원을 하였고 그래서 선종이 유행을 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알아봅시다. 자연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풍수지리설은 도선이 주장했다고 했어요. 이 풍수지리설은 지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계기가 돼서 선종과 더불어 뭐가 됐대요? 지방 호족의 정신적인 기반이 됐대요. 그러니까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지방을 중요시하였고 지방 호족의 정신적인 기반이자 호족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통일신라와 발해의 종교와 사상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 파트로 다시 만나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